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본부장님, 지금 이게 오늘 시장 상황이 그냥 미국장 따라 고만고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무슨 한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텐데 그렇게 큰 소득은 없이 지금 마무리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 사실 이제 조선주들은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한 상황. 그런데 이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조선주 외에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네. 자동차라든지 그 외 산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언급들이 많이 보도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계속해서 뉴스를 좀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 이제 회담을 통해서 가장 화두가 된 장면 다들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만년필을 이제 건네줬다라는 좀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모나미라는 기업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만년필이 또 모나미 제품이라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시장은 지수보다는 뉴스 플레이에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어제 이제 3대 지수 혼조권 그리고 이제 조정권으로 마무리 진 것 치고는 우리나라 증시는 나름 지금 이렇게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어제 이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금 나름의 또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나름의 길.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의견의 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장 출발 모습으로 풀이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상법 개정안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네. 뭐 지주사라든지 증권주가 좀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지만 네. 증권주는 괜찮다라고 계속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변함없는 팩트는 인하 기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하의 횟수도 고민이 되고 인하의 폭도 고민이 되지만 인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결국 증권주들에게는 저는 수혜다라고 좀 보여져서 아마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 유사한 질문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권주와 은행, 보험 어떤 것이 제일 나을 것 같냐라고 제가 물어보셨을 때 여전히 증권주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주사들도 지주사들이지만 저는 우선은 1순위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좀 통과가 된다면 일단은 증권주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주사는 제가 왜 이제 후순위로 놨냐면 우선은 기업들의 실적, 3분기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 관세에 대한 여파가 조금은 잘 넘어가는 듯 했지만 몇 개 기업을 보면 관세 여파가 지금 또 실적에 영향을 주는 산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화장품들도 지금 관세 여파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아직 아니지만 또 품목별 관세가 만약 발효가 되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로 받아볼 수 있는 게 약 3분기 실적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지주사 쪽보다는 증권주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2차 상법 개정안이라 그러면 1차 때하고 또 이번에 뭐 달라진 내용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막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네. 그렇게까지 막 특별하게 지금 변한 건 없는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예. 결국에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빠르게 좀 결과를 내주기만 한다면 괜찮을 텐데 자꾸 이제 주변만 지금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하나를 두고 그 주변에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또 법안 이야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여기에 핵심은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것들이 좀 결과론적으로 확정이 되어야지만 이게 뭐 1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뭔가 확정이 돼야지만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좀 세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제 노란 봉투법도 이제 노측 사측 입장이 많이 뭐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고 여기 논란도 많습니다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노란 봉투법 통과됐다고 왜 뭡니까 로봇주가 왜 언급이 되는 거예요? 노란 봉투법이라 쓰고 로봇 촉진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법안 자체의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의 이윤이라든지 방향성도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최근에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에서 이제 나오는 뭐 노조들의 어떤 네. 강경한 요구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사실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성과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좀 밀어본다면 그러다 보니 로봇이 지금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산업에 투입되는 어떤 점유율이 빨라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신할 로봇이 그렇죠. 빨리 나와야 네, 된다. 근데 실제로 이 테슬라의 뭐 다크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대의 그 미국 공장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는 거의 로봇이 한 70% 정도 이미 차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되면 국내에도 로봇이 산업 현장에 도입되는 시기가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제 생각들이 로봇주들을 이제 불러 일으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마지막 단에 결국 네. 로봇도 움직일 거야라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셨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성과가 나지 않았고 그 성과가 낼 만한 명분, 그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가 없어서 좀 잠잠했었는데 노랑봉투법이 아무래도 이제 이걸 좀 당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급의 어떤 빈집 형태였던 로봇주로 우르르 몰려가면서 그러네요. 지난주 금요일 어제 이제 예. 오늘도 뭐 잠시 숨고르기는 하고 있지만 오늘도 좋아요. 이 시세의 예. 연속성은 조금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로봇에는 3대 부품이 있어요. 감속기가 있고 제어기가 있고 모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전체 로봇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품이 감속기 쪽이에요. 액추에이터. 네. 근데 이 액추에이터가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산을 많이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내재화, 국산화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그러니까 전체 로봇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 액추에이터를 국산화한 기업이 주가가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젠 RNN. SPG, SBB테크 그러니까 어제 두 자릿수 이상 혹은 유독 로봇주 안에서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지는 네. 기업들의 공통점은 액추에이터 생산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전체 100% 시장의 규모 파이를 생각해 봤었을 때 미국이 앞서 있느냐, 유럽이 앞서 있느냐 아닙니다. 결국 중국이 여전히 로봇도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 우리나라 제품 혹은 일본 제품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내재와 국산화한 제품은 품질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일본 제품과 견주어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 다른 부품사들보다는 저는 액추에이터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다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결국 현대, 삼성, SK 뭐 굴지의 이제 제조업 라인들이 이 로봇이 들어가려면 하드웨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결국 이 로봇들을 받아들여와서 소프트웨어로 세팅을 하고 스스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이제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시메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로봇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시메스와 같은 인프라 관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프라 관련 기업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로봇주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안 하냐라고 하시는데 이야기 안 할 만합니다. 왜요? 시가총액 대비 너무 돈을 적게 벌었기 때문에 아, 저는 고평가라고 좀 보여져서 예.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향후에는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풍향기 그러니까 이제 섹터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 요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고 실제 트레이딩은 로보티즈, 하이젠 RNN, SBB테크, SPG 앞서 이야기 드렸던 액추에이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 임선우 캐스트 그 글로벌 비즈 소개했던 그 기사 가운데 엔비디아가 네. 딱 또 그 실적 그렇죠. 실적 앞두고 로봇 브레인 네. 로봇 브레인 칩을 만들어서 뭐 3,499 우리 돈으로 한 49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네. 와 요걸로 또 이렇게 주가 방어하려고 나오네. 그죠? 타이밍도 그렇고 예. 자극적이고 예. 시장의 트렌드를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젠슨 황이 이눈이 형이 주가 띄우는데 타고난 그게 있어 보면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근데, 예.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로봇 세상이 오는데 로봇에다가 배터리는 우리
K 배터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뭐 짧은 충전 시간도 중요하지만 한 번 탑재했을 때 굉장히 오래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로봇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고체 배터리가 아무래도 좀 유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삼성 SDI의 주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보다 한 번 충전을 했었을 때 굉장히 더 오래 쓸 수 있고 또 이제 장점은 뭐냐면 배터리 크기가 현저히 작습니다. 아. 그러니까 로봇에 이제 탑재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아하. 문제는 기존의 LFP 배터리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뭐죠? 싸니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지금 비싸요. 비싸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 산업 이게 양산화되면 가뜩이나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까지 탑재를 해버리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도 사실 로봇 산업을 받아들이기에 비용적으로 또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까지는 배터리 쪽은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도 연결고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기 자꾸 제선왕처럼 아니면 저 옛날 스티브 잡스처럼 자꾸 머리를 갖다 굴려보죠. 뭐 이거는 안 돼요. 배터리가 배터리보다는 배터리가 낫네. 배터리가 그럼 로봇에 그거 하기가 그런 하다면은 우리 아이언맨처럼 여기다가 박도 뭐 SMR 원자력이요. 네. 그건 안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오늘 종목 그 로봇주 중에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그런 액추에이터 기업들 말고 보니까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뭐 클로봇, 제우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순환매 어제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로봇주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1,500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좀 두 작은 기업 애들. 모두 시가총액이 2,000억이 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업 현장에 또 들어가는 산업용 협동 로봇에서는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지수가 어찌되었든 약간의 박스권 안에 갇혀서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럴 때 뭐 올라갈 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투자한 종목이 내려갔을 때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들은 올라갈 때도 확 올라오지만 내려갈 때도 우수수 또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클로봇,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기업들이 안 좋다기보단 이 종목군들은 너무 지금 가벼운 상황이라서 적은 거래. 어제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상한가 갖고 오늘 지금 20% 가깝게 올랐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7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작은 상황이라 이 종목군들은 그냥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거나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다소 이 주도주들의 좀 그게 있었잖아요. 스크래치가 났잖아요. 우선 원전 같은 경우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슨 그 웨스팅하우스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쿵 밀리고 나서 이제 급반등은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62,000에서 한 7만 사이가 이게 그동안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매물대가 두터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좀 꼬인 것 같아 보여요. 수급은 꼬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그 뉴스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오래 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한번 크게 출렁이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러 들어오신 자금도 엄청나게 또 많아 보이는 현재 시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보면 갈 길 가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출렁거림은 좀 피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번 이슈가 뭐 말끔하게 해결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 가격대를 그냥 회복한 거지 여기서 갑자기 또 뭐 7만 원 돌파해서 7만 5천 원, 8만 원 가는 건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는 괜찮습니다. 이 친구들은 원전 매출이 원래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커져 나갈 것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봤던 종목이라서 하지만 이 외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원전만 바라보는 기업들은 다소 이제 하락 변동성이 나올 때 과하게 오늘처럼 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으로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에너지 쪽을 보신다면 전선 전력 기기가
더 안전해 보인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원자력에 대한 투자, 원전 SMR은 건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건 그래서 그 SMR 한 기를 지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로스 마진이 몇 프로인지를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5년, 7년을 공들였는데 만약 마이너스라면 우리가 지금 기대를 온갖 모아가지고 올렸던 주가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만 원대, 4만 5천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믿고 이제 투자를 해볼 법하지만 없으셨던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서 길게 가져가시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전력기기는 좀 논외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윤이 지금 남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장 경쟁사라고 보여지는 멕시코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제품인데 관세율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관세 때문에 적어도 약 3에서 4% 정도 우리가 좀 가격적인 수혜를 예. 받고 있는 예. 상황이라 저는 에너지 쪽을 보신다면 많이 고민되시겠죠. 그런데 신재생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있는 상황에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움직이긴 하겠지만 좀 어려워 보이고 수소는 수소 나름대로 우리나라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반짝 반등은 하겠지만 투자할 만한지에 대한 연속성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전력기기와 전선주들은 이거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쪽을 보시는 게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어쨌거나 5, 6, 7 한 석 달 동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지수 끌어왔던 우리 시장 좀 뜨겁게 만들었던 게 조방원인데 그렇죠. 조선 쪽은 큰 걱정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요. 근데 방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약간 후달후달해요. 방산 쪽도 저도 길게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길게 생각이 보면은,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유럽 국가들은 딱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자주 국방이 안 되면 언젠가 저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 그러니까 결국 방위비, 국방비 예산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매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들이 만약 국방비, 방위비를 늘린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과 같은 방산 기업들의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으니 길게 보면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의 좀 악재가 있어요.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이 종전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화두가 됐을 땐 펀더멘털의 문제는 없는데 예. 괜히 이제 또 센티멘탈적으로 또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방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 우리나라 방산을 좀 사준다기보다는 우리가 또 미국의 방산 제품을 또 사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맞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센티멘탈 쪽으로 일시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펀더멘탈 쪽으로 우리는 미국 바라보고 지금 사업하는 거 아니라 유럽 바라보고 중동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럽 바라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중동을 바라본다면 한화 시스템. 그러니까 한화가 좋다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은 또 움직임이 좋은데 이거는 어떤 모멘텀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예. 엔터를 보실 때 예. 하이브하고 디어유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네.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디어유가 이유는 좋네요. 뭐냐면 중국 개방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워낙 중국 이야기는 된다 했다가 안 되고 안 된다 했다가 된다 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을 좀 제외해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 또 팬덤 여러분들이 아티스트 안 좋아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정부에서 예. 하지 말라 안 한다 해도 예. 본인들이 응원하는 또 이제 아티스트들은 우회해서라도 예. 네, 이제 뭐 굿즈도 사고 응원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도 애매하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애매할 때 결국엔 피난처로 사람들이 또 인식이 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엔터주들이 그냥 나름의 테마의 힘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테마의 힘뿐만이 아니라 진짜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라 저는 하이브, SM, 디어유 쪽은 거의 YG 엔터테인먼트까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JYP 엔터가 사실은 작년에는 엔터의 대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새로운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부재도 부재일 뿐더러 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다소 좀 더딘 상황이라서
엔터주도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위를 나눠 보면 중국을 바라본다면 디어유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실적에 대한 상승세를 보신다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완전체라든지 가장 많은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 기업은 이제 하이브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맞게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야, 뭐 주도주의 얘기 쭉쭉쭉 없다 보니까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네. 화장품도 한때 뜨거웠는데 요 화장품 중에서도 요 끼 있는 거 요 실리콘 투어 네. 요 굉장히 아주 보면 주가가 탱탱 생동감 있어요. 네. 최근에 요 조정 얼추 마무리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지금 가격이라면 저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한번 출현이 되고 글쎄. 조정이 예. 나오면 예. 이게 이제 빠질 패턴이라면 진작에 빠져서 많은 또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이밍상으로 저는 어떻게 잡고 있냐면 2분기 실적,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 기준으로 2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들 그런데 최근에 화장품 섹터의 분위기가 조금 뜨뜻미지근하니 조정이 나온 기업들은 2분기와 3분기 실적 사이인 지금 모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런데 화장품 섹터 중에 실적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2분기 실적이 안 나온 기업은 그러면 3분기 실적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분기와 3분기 사이에는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괜찮아지면 3분기와 4분기 그 사이에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쉼없이 달려왔으니까 잠시 또 쉬어가는 시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실리콘 투어가 지지난주 월요일 날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뭐 실적이 나왔나요? 실적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스는 아닙니다. 미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워낙 눈높이가 좀 컸던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왔던 상황인데 이거를 좀 빠르게 좀 커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용기 만드는 기업들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펌텍코리아든지 네. MSCG라고 하는 기업들 이제 레포트들이 나왔는데 용기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그 하이단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제품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수요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화장품 쪽은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자동차에 관세 붙는 거, 그러니까 핸드폰에 관세 붙는 거하고 화장품에 관세 붙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VT의 이제 제품을 보면 한 박스에 3,000원, 5,000원 하거든요. 네. 여기에 만약에 관세가 10% 붙는다 치면 3,300원, 5,500원인데 3,000원, 5,000원에 쓰시던 분들이 3,300원 혹은 5,500원 됐다 그래서 안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 5천만 원인데 예. 여기에 관세 15%를 매겨버리면 5,750만 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이러면 또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 우선은 워낙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들이 중저가 전략으로 뻗어나간 것이 예. 저는 오히려 관세 역풍에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그 SKC하고 삼성전기 사는데 이게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유리기판 관련주가 다시 또 움직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이제 뭐 복합적인 요소가 예. 있겠지만 저는 삼성전기는 지금 대형주 단에서 네. 가장 안정적인 좀 투자처로 좀 보여지거든요. 우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이고 수요도 수요지만 결국 이제 루빈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제품의 일정이 만약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도 시장에서는 발열 때문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유리기판 쪽에 대한 수급이 우선 붙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쪽에서 버티볼딩스라고 하는 액체냉각 관련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각기 그들이 이제 테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칩을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발열을 잡기 위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 아직까지 완벽한 상용화는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테마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삼성전기는 조금은 다른 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도 있지만 테슬라와의 협업 그리고
애플과의 협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가득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애플과 테슬라가 지금 같이 걸쳤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애플의 폴더블에 삼성전기가 밸류체인에 걸릴 수 있고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구글 웨이모와는 다르게 지금 자율주행 쪽을 레이더 라이다가 안 들어간 100% 카메라 모듈로 지금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기로 보여져서 지금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전기가 제법 지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졌다. 네.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